오늘 회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할 말을 당당하게 다하고 왔습니다. 비공개 회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간단히 비공개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공개 회담에서 장동혁 대표는 교육계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둘째,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CCTV를 열람하는 등 인권 침해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온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특검기간 연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대규모 증원 등과 같은 이러한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다섯째, 검찰 해체 시도와 관련해서 수사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무리한 야당 탄압, 특히 끝없는 내란 몰이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몇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청년 고용에 관한 부분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하는 부분, 특히 상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부분,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요즘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귀담아 듣고 충분히 공감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도고요.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확답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빨간색 티셔츠에다가 내용을 적어왔던데, 네. A4 용기로 하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네. 압수하신 것도 좀 의도를 하신 건지 좀 일단 그 분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젯밤 늦게까지 장동혁 대표하고 내용에 대해서 수정, 가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용산에서 요청하기로는 3분에서 5분 정도, 3분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분량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 하고 오자라는 그런 기조하에서
메시지를 다듬고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공개된 부분 말고도 비공개 회담에서 오히려 조금 더 선명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악수한 부분은 많이들 그 장면을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당당하고 통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런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제1야당의 대표로서 품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인들보다 미국 무역 문제 관련해서도 혹시 공개 회동에서 그런 좀 궁금하고 태풍령 좀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된 부분 말고도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당연히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자국민 보호가 필요하다는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민생경제협의체 제안하시면서 그 미리 생각하셨던 의제라든지 논의 방향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청년 실업이죠. 현재 체감 실업률로 보게 되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6.1%까지 올라갑니다. 공식 청년 실업률이 5.5%이기 때문에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년 고용률만 하더라도 지난 7월이 45.8%일 겁니다. 아마 최근 4년간 7월 기준으로 동월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때 민생경제 차원에서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부분, 특히나 AI라든지 또 로봇, 그런 사무 자동화가 진행되고 또 챗GPT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의 실시로 인해서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올라갈 걱정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들, 이런 부분들도 제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또 부동산 문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그 대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가 되는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 규제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 부동산 집값을 잡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맞는 민간 중심의 물량 공급 확대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한미 간세 협상에 대한 폭풍이 많이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당초 이야기가 나왔던 3,500억 불의 추가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부담하게 된 1,500억 불, 결국 5,000억 불에 대한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운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5,000억 불, 약 700조 원에 달하는 돈인데요. 이 돈이 미국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약 4,100억 불 수준인데요. 직접 투자를 이 5,000억 불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CDS 프리미엄에 아마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묶어서 민생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야 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 협의체에서는 개정 사안을 제외하고 좀 공통된 의견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지법에서는 야당 의견 듣고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 경찰청 해체에 포함되는 거라면 경찰개혁 속도 조절을 실현하는 건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네, 맞습니다. 일단 민생경제협의체의 경우에는 공통 공약, 양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던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 개혁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는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야당의 입장을 듣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랑 야당 대표랑 이제 주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겠다라는 얘기도 비공개해서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표현을 정례적 여야 대표 또는 영수회담 정례화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야당 대표가 만남을 요청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회담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여야 영수회담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례화로 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또는 여야 영수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제안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도 응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반응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들 법안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나 특검 연장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해치고 국가의 기본 헌정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대법관 증언과 같은 부분들은 늘어난 대법관들이 결국은 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야정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끝없는 내란몰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정청래 대표 답은 정청래 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끝없는 내란몰이가 결국은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가 아니라 말살의 대상으로 본다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또 필요시에 만남을 가지겠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정치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정치의 복원이라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전달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그 큰 틀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일방 독주식,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와 야 어느 한쪽을 또는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표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과 후보자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과거의 발언이나 언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를 했고요. 저희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